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렇게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자카르타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이런 교통지옥이 있나 하는 나라들이 한 3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모스크바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유럽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시간보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시내에 있는 내 호텔까지 가는데 더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모스크바도 교통체증이 정말 장난이 아닌 곳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여기도 정말 살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 못지않게, 그 두 도시 못지않게 자카르타가 교통에 정말 인도네시아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정말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보시면 차선은 일단 없어요. 없는 데가 많고요. 여기 이제 차들 가고, 여기는 오토바이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가는 길인데, 자카르타의 평균 시내의 자동차 속도가, 여기서 제가 안 써놨나요? 평균 10km/h입니다. 시속 10km예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는 웬만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걸어서 가는 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한국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해외를 가거나 해외 미팅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든 아니면 관광이든 간에 딱 가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와야지, 이런 게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근성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경제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저도 문화 인문학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꼭 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 때문에 일정을 좀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꾸 가면 갈수록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다음에 또 오는 나라, 인도네시아만 해도 10번 이상 갔지만 또 올 때마다 또 다른 데를 또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가서 더 많은 걸 보면 그 다음엔 다른 걸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을 많이 잡는 편인데, 이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땐 항상 저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일정 한 좀 더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은 오전부터 제가 많이 움직일 테니까 빨리빨리 잡아주셔도 돼요 하면, 그 사람들이 3개만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3개가 뭐냐 그러면, 3개도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다. 왜?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도네시아에 비즈니스 트립을 가시게 되면 이게 충분한 박수를 잡아야 됩니다. 4박이든 5박이든 10박이든 이렇게 잡아야지만 볼 사람들 다 보고 오시는 거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카르타에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겁니까? 첫 번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가 진짜 급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잡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아니면 자신의 입신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자카르타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라는 전통의 도시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난개발이 시작돼 버리니까, 도로는 좁고 차는 더 자꾸 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오토바이 하나 끌고 온 사람도 잔뜩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많아서 자꾸 수도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할 정도인데, 자, 그러면 자카르타는 지금 얼마나 사람이 있느냐? 공식적인 통계는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는 2000만 명인지 3000만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일국의 수도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그걸 왜 모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갑자기 저 섬에 살던 어떤 어부가 내가 그냥 도시에 가서 그냥 일할란다 하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오나요? 나름대로 우리가 거주지가 몇 명인지를 알려면 주소 확인해가지고 몇 명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라고 여쭤봤더니만,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오는 거예요. 밤에 얼어 죽거나 추위에 우리 떠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노숙자가 또 그 어디보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노숙하다가 일자리 찾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집도 구하고, 그러다 또 돈도 생기면 오토바이도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무작정 와도 되는 그런 수도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2000만 명이 있는지 3000만 명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 요즘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종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제 개수입니다. 어떤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 연구를 본 것도 아닌데요. 이런 나라들이 또 어디 있냐면 저 유럽의 크로아티아가 또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도 저 크로아티아는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산림이 절경입니다. 산림보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좀 많이 가는데요. 그 산에 트레킹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으냐? 이 많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을 연구하고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추측인데 좀 험악한 얘기입니다만 인신매매 또는 장기 매매가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아직 국민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근에 갑자기 세계적인 부호가 많아졌던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유럽의 많은 부호들, 요즘 이런 많은 부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도 내 정신은 멀쩡하고 내가 돈도 워낙 많이 벌어서 내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놈의 신장이 망가져서 이 신장만 내가 제대로 이식받아도 내가 좀 진짜 남은 평생 20년 이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아니면 내가 이 녹내장 백내장 때문에 앞이 점점 안 보이는데 이거 말고는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내가 장기만 하나 좀 얻으면 정말 내가 얼마든지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해서 뭔가 장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음성적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공공연한 사회적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이쪽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중동 지역의 부호와 그 다음에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계열의 부호,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노숙으로 와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이 없어진다 한들 모르지 않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자카르타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사회 문제로 인해서 수조를 칼리만탄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시의 기반이 워낙 여기에 공고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일로 간다라는 게,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통째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뜻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